공식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압력이 세게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이힐에다 내 발을 밟힌 거하고, 운동화에다가 밟힌 거 꼭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이 양발에 하이힐하고 운동화를 신고 꼭 누르면, 오케이. 어디가 아파? 하이힐이 아프잖아. 그치? 자, 압력은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접촉 면적은 좁을수록 압력이 커요. 그래서 바늘이 뾰족한 거야. 그래서 접촉 면적은 좁아야 돼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이니까 분모에다가 쓰는 거고요. 작용하는 힘하고는 비례이기 때문에 분자에다 씁니다. 그래서 압력 구하는 식은 접촉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이야. 접촉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면적은 제곱미터죠. 그리고 힘은 뉴턴이죠. 그래서 압력 구하는 공식은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실험으로 프린트에서 나왔더라고. 페트병 가지고 하는 그 실험, 그거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우드락 같은 거를 이렇게 깔아놓고요. 하나는 페트병에다가 물을 반만 채워볼게요.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페트병을 이렇게만 그릴게요. 물을 이렇게 반만 채워서 놓는 거 가라고 볼 거고요. 나는요 페트병을 똑같이 세우기는 세우는데 물을 다 채워볼 거예요. 자, 이건 나라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요 페트병을 세우는데 얘는 눕혀서 한번 세워볼게요. 눕혀서 세우는데 당연히 물이 다 가득 차진 상태로 이렇게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뭘 의미하는지를 체크해 봅시다. 잘 보시면 물의 양이 뭘 의미해요, 선생님? 물의 양은 작용하는 힘을 의미하겠죠, 당연히. 작용하는 힘을 의미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접촉 면적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그래서 기억할 게 나하고 다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나하고 다는요, 보시다시피 뭐가 똑같아요? 물의 양이 똑같죠? 그래서 뭘 비교할 수 있냐면 작용하는 힘이 동일할 때 접촉 면적과 압력이 어떤 관계야? 접촉 면적과 압력 관계를 비교하는 게 바로 나하고 다야. 접촉 면적과 압력 관계를 비교하는 게 나하고 다야? 여러분 느낌 오겠네, 그럼? 나하고 다 중에 누가 압력이 더 커? 그렇지, 다가 더 큰 거야. 괜찮죠? 그러면 가는 볼게요. 가는 접촉 면적이 똑같네? 그런데 뭐만 달라? 그렇지, 물의 양만 다르죠? 그래서 가하고 나를 비교합니다. 가하고 나는 어떻게 비교하는 거냐면 접촉 면적이 동일한 거야. 자, 접촉 면적이 동일해요. 접촉 면적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접촉 면적이 동일한 상태에서 뭐가 달라진 거야? 물의 양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작용하는 힘과 작용하는 힘과 누구의 관계를 알 수 있냐면 압력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내 느낌의 서술형이 이거야. 선생님 느낌의 서술형이 이거야. 요걸 쓰는 거를 꼭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하고 나중에요. 가하고 나중에 누가 압력이 더 크냐면 나가 더 큰 거야. 그럼 물의 양이 많을수록, 즉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압력이 큰 걸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고, 나하고 다 중에 다가 더 크잖아. 접촉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보라 색깔을 쓰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보라색으로 쓴 거를 꼭 쓰실 줄 아셔서 여러분이 문제를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압력이고요. 그럼 선생님, 기압은 도대체 뭐예요? 기압은요, 기체의 압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린 기압이라고 해요. 기체의 압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압은 누구랑 항상 같냐면 기체들은요 아주 불규칙하게 움직여요. 지네들 마음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용기 벽면에 어떤 공간 벽면에 자꾸 충돌하죠. 그 충돌하는 힘이 기압이야. 그래서 기압은 항상 뭐랑 똑같냐면 충돌 횟수하고 똑같아요. 충돌 횟수하고 기압은 똑같구나를 제발 머릿속에 고정시켜 주세요. 기압은 충돌 횟수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체가 충돌을 많이 하면 기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기압이 커지는 조건을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입자수가 당연히 어때야 돼? 입자가 많아야 충돌 횟수가 많아져. 입자가 적어야 충돌 횟수가 많아져.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입자의 수가
많아야죠. 그죠? 입자의 수가 많을수록 기압이 커집니다. 두 번째요. 근데 입자가 천천히 비실비실 움직이는 거하고 완전 빛의 속도로 막 빠르게 움직이는 거하고 누가 충돌의 수가 많을까? 그렇죠. 빛의 속도. 그지? 입자의 움직임이 빠를수록이야. 입자의 움직임이 빠를수록. 그럼 그 움직임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냐면 입자들은 열에너지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럼 그 열에너지를 우리는 뭐로 표현하죠? 온도로 표현하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입자들이 모여 있는데 모여 있는 공간이 어떨수록? 그렇지. 좁을수록 충돌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부피가 작으면 충돌을 많이 합니다. 됐죠? 그래서 기압이 커지는 조건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걸 응용한 예가요. 여러분 프린트에 흡착판이 나오더라고요. 흡착판이요. 자, 흡착판 여러분 뭔지 알잖아요. 흡착판 뭔지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게끔 만드는데요. 여기가 고무야, 그죠? 그럼 봐봐요. 이거 이렇게 걸게끔 만드는 얘를요. 벽에다가요. 제가 얘를 쭉 누르면 요걸 이렇게 들어볼까? 요걸 벽에다 쭉 누르면 얘가 이렇게 납작해지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 안에 기체 입자가 있을까요? 입자가 없네? 그러면 이 안은 기압이 있다, 없다? 기압이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돼서 이렇게 고리가 되는 거잖아. 얘를 이렇게 꾹 누르면 요 안은 입자가 없어. 근데 요 바깥에 우리가 공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요 바깥에는 입자가 있지요. 그 입자들이 얘를 자꾸 눌러. 그래서 무거운 걸 걸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 흡착판을 기억해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기억할 게 뭐냐면, 그럼 선생님, 기체가요, 움직이는데 일정한 중력 방향으로만 움직이나요? 말이 되나? 중력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그치? 말이 안 되지? 그치?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요? 모든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기압의 방향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기압의 방향은요, 모든 방향이라는 거, 중력 방향 아닙니다. 기압의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 더요. 높은 산에 가면 기압이 클까요? 작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요걸 꼭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도 나와서 잘 보세요. 우리가 기체라고 하면 이 지표면으로부터 요 1000km까지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기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지표면은 우와, 공기가 엄청 많네. 높은 산은 이게 공기가 요만큼밖에 없네. 그럼 느낌 오죠? 높은 산은 반드시 기압이 낮아요. 비행기도 기압이 낮아요. 기압이 낮아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게 보일의 법칙이죠. 오케이. 아무튼 자, 기압의 방향은 모든 방향이고요. 여러분이 기억할 건 높은 산이요. 높은 산으로 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럼 봐봐요. 이제 흡착판도 나와 있고 하나 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제가요 농구공에 공기를 주입해 볼게요. 농구공이 헐렁헐렁한 거야. 그래서 공기 주입기로 공기를 더 불어 넣어 볼게요. 공기를 추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응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봐봐요. 공기를 추가했대. 그럼 기체 입자 수를 늘린 거죠. 입자 수가 증가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입자가 충돌하는 횟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많아지는 거죠. 입자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선생님 뭐가 커진다고? 그래요, 기압이 커진다고요. 그래서 애가 빵빵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충돌 횟수하고 기압을 묶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봐봐요. 이어서 보일의 법칙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보일의 법칙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온도가 일정할 때야. 온도가 일정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해. 그러면 이꼴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같이 묶어서 세트로 다니시면 좋냐면 기체 움직임이랑 세트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럼 기체 움직임이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걸 세트로 들어가라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럼 기체 움직임이 일정할 때? 됐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설명한 거냐면
압력과 기체 부피를 설명하는 실험입니다. 기체의 부피 관계를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사람이 보일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압력과 기체의 부피 관계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압력이 2배 커지면 항상 부피는 2분의 1배로 줄더래. 압력이 2분의 1배로 줄면 부피가 항상 2배가 크더래. 느낌 오지? 압력이 3배가 크면 부피는 3분의 1배로 줄더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공식을 만든 거야. 어떤 공식? 자, 압력이면 프레스, P. 볼륨이면 V, 부피죠. 압력과 부피 곱한 값이 항상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일정하다는 거야.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늘 일정해.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를 이렇게 합니다. 자, 보실게요. 보세요. 여기다가 선생님 마음대로 부피라고 잡아볼게요. 부피. 여기다가 선생님 마음대로 압력이라고 잡아볼게요. 보세요. 압력이 1이었어요. 그랬더니 부피가 얼마였냐면 선생님이 1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점 하나 찍고. 그럼 물어볼게요. 압력이 2면 부피가 얼마일까? 압력이 2면, 자, 압력이 2배 커졌죠? 그러면 부피는 2분의 1배로 줄어요. 6이에요. 점 찍고. 그럼 선생님, 압력이 3이면요? 압력이 3배 커졌죠? 그럼 부피는? 그래요. 3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얼마냐면요? 4예요. 여기다 점 찍고. 그럼 선생님, 압력이 12면요? 부피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1이에요. 그럼 여기다 점 찍고. 그래서 그래프가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반비례 관계. 오케이.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느낌 왔죠? 압력이 1인데 부피가 12라고? 그럼 곱해봐. 12. 그지? 그럼 6. 6에다 얼마를 곱하면 12가 되지? 2. 됐지? 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2가 되지? 그래서 3. 자, 압력과 부피 곱합값은 항상 어떻다? 일정합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요거 A. 선생님 마음대로 요거 B라고 볼게요. A에서 B로 가면요. 뭐는 증가하고 뭐는 감소해? 보세요. A에서 B로 가면요. 뭐가 증가하는 값이죠? 그렇죠. 보시면 뭐가 커요? 압력이 커요. 오케이. 압력이 커요. 압력이 크면 여러분 충돌 횟수가 어때요? 그렇죠.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면 뭐가 감소해요? 뭐가 감소하냐면, 뭐가 감소하지? 그렇지. 부피가 감소하지. 부피는 감소하는 거야.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감소. 괜찮아요? 오케이.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감소하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가지고요. 꼭 응용하실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자, 요 그래프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실험이 나와. 감압장치가 여러분 나오더라고. 자, 실험, 감압장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감압장치에다가 초코파이를 넣고 실험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보세요. 감압장치를 선생님이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다가, 네, 과자를 넣어볼게요. 과자. 과자 봉지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압장치를 선생님이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공기를 빼내볼게요. 공기를 뺀다. 공기를 빼내볼게요. 공기를 자꾸 빼내봅시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공기는 입자죠. 그러면 입자의 수가 빼니까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그대로 갈게요. 입자의 수가 감소하면 충돌의 수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충돌의 수가 감소하겠죠. 충돌의 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기압이 어떨까요? 기압이 감소하겠죠. 됐죠? 그럼 요 안에 기압이 감소한다고. 그러면 과자 봉지가요. 과자 봉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 내부의 기압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과자 봉지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 문제, 만약에 난이도가 좀 높다. 라고 하면 이렇게 심한 문제가 나올 거야. 요 과자 봉지 내부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자, 이 과자 봉지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면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되죠? 우리 아까 배웠잖아.
그렇지. 충돌을 많이 할까? 공간이 넓어졌는데? 그렇죠. 줄어들겠죠? 그럼 요 안도 기압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요 내부도 기압이 낮아진다는 걸 꼭 기억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선생님, 그 다음 실험은 뭐냐면요, 여러분. 요거야. 봐봐요. 봐봐요. 피스톤. 피스톤 실험이거든요. 자, 봐봐.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에 추를 하나만 이렇게 넣어 볼 거고요. 여기는 추를 2개를 한번 넣어 볼게요.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요 추가요. 추가 2기압이라고 알려주고요. 대기압이 1기압이라고 얘기했대요. 대기압이 1기압. 그랬더니 얘의 부피가요. 선생님 마음대로 4리터였다라고 한번 볼게요. (15리터)였다고 한번 볼게요. 자, 대기압이 1기압이고 이 추가 2기압이야. 그러면 합치면 몇 기압이죠? 자, 여기 합치면 몇 기압이냐면 3기압이죠. 오케이, 3기압일 때 부피가 선생님 마음대로 15리터라고 볼게요. 그럼 요 상황에서는 부피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이 꼭 실수하지 마실 게 뭐냐면 대기압 1기압은 꼭 챙기고 가셔요. 자, 대기압이 1기압인 상태에서 요 추 하나가 2기압. 요 추 하나가 2기압이니까 모두 몇 기압? 5기압이죠. 그럼 여기는 5기압이네. 5기압인 상태에서는 부피가 얼마야? 이런 문제야. 잘 봐. 15 곱하기 3이면 얼마에? 그치? 선생님이 아까 뭐 곱하기 뭐? 압력 곱하기 부피가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압력이 지금 몇 기압이야? 3기압이야. 근데 부피가 얼마야? 15야. 그러면 3 곱하기 15 하셔서 얼마야? 그래요. 45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지금 추를 하나 더 올리니까 몇 기압이 돼요? 5기압이 되죠. 그럼 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여러분 45가 나와요? 그쵸. 5, 9, 45죠. 그쵸? 그래서 부피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9리터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할 게 3대 5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5대 3이 되면 돼요. 오케이? 하나 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입자를요. 보세요. 5개 그릴게요. 그럼 여기 몇 개 그려? 그렇지. 5개 그려. 입자의 종류 똑같아야 돼. 입자 종류 똑같은 상태에서 5개를 그립니다. 입자의 종류와 수 안 변해. 하나 더. 내가 1cm로 얘네들을 표현했어. 운동 속도를. 요거 1cm로 표현했어. 자, 얘는 몇 cm로 표현해? 똑같아. 1cm로 표현하실게요. 1cm로 표현하면 돼요. 왜? 뭐가 일정하니까? 온도가 일정하니까 기체의 움직임 또한 일정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왜 자꾸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아까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음소거가 됐어. 그래서 지금 다시 찍는 거야. 그래서 자꾸 마이크가 켜졌나 확인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이제 뭐 할 거예요? 샤르레 법칙 보시겠습니다. 자, 샤르레 법칙은요, 뭐가 일정할 때? 그렇지,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와 누구의 관계를 말하냐면 기체 부피와 온도 관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기체 부피와 온도 관계를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 부른다? 샤르레 법칙이라 부른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기억할게요. 자, 내가 온도를요 1도씩 증가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체는 얼마큼 증가하냐면 273분의 1ml씩 증가하는 걸 샤를이 발견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꼭 체킹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 무슨 기체라고요? 모든 기체야. 단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기체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체의 종류가 관계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체의 종류가 관계 없다는 거예요. 기체 종류 관계없이 모든 기체가 273분의 1씩 증가하는 거를 이 샤를이 발견을 합니다. 기체 종류가 관계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발견한 내용을 그래프로 제가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축의 부피.
가로축에 선생님이 온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온도예요. 물어볼게요. 여기 0 써 있어요. 제발요.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치요? 자, 왜 커지죠? 자,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움직임이 어떻다고요? 커진다고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고요. 그러면 충돌 횟수가 어떻죠? 매우 커지겠지요. 충돌 횟수가 매우 커져요. 그러면 압력을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어. 부피가 커지는 거야, 대신에. 압력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얘의 공간을 너 눈에 너무 입자들아 너 눈에 너무 심각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니? 내가 공간을 더 줄게 이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 그럼 비례관계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0에서부터 요렇게 비례관계를 그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제발 안 된다고. 부탁이야. 이 세상에 부피 제로인 기체는 있다 없다? 부피가 0이라는 건 어떤 기체가 공간을 하나도 차지하지 않는데 말이 되나? 안 되지, 그치? 부피가 0부터 체크하시면 절대 안 돼요. 부피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기체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체 종류 관계없이 부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V로 있어야 됩니다. 이 V에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1도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273분의 1씩 증가하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몇 도 올려주면 273도로 올려주잖아요. 0에서부터 273도가 됐어. 나 273도 올려줬죠. 그러면 처음 부피의 몇 배가 되냐면 2배가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가세요. 273도 올려주면 처음 부피의 2배가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샤를의 법칙은요, 여러분이 꼭 기억할게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는데 제로부터 출발하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럼 봐봐. 이것도 똑같아. 이제 피스톤 나오는 거죠. 아까 피스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쵸? 요 피스톤이요. 자, 보시면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를 넣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하나를 넣는데 이렇게 부피가 커졌어. 처음보다 부피가 더 커졌네?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올려준 거야.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자, 여기 입자를 5개 똑같이 그려볼게요. 5개. 그럼 여기는 몇 개 그려? 10개 그려? 아니야, 5개야. 똑같아. 위치는 달라도 되겠지만, 아무튼 5개 똑같이 그리고요. 종류가 똑같아야 돼요. 크기가 더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러면 안 돼. 종류 똑같은 상태에서 5개를 그리는데, 아까와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요거 1cm로 표현했었죠. 처음에 얘들은 1cm였어. 그럼 여기는 똑같이 1cm로 그려? 그게 아니라고. 온도를 뭐 했어? 올려줬죠. 그랬더니 1cm보다 더 길게 그려주시면 돼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래서 부피가 커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여기에서는 일정한 값이 입자의 개수와 입자의 수와 종류만 일정한 거야. 아까 보일의 법칙에서는 입자의 종류, 수, 거기에 입자의 빠르기도 일정했지만 샤를은 입자의 수와 종류만 일정해주고요. 부피가 더 커지고 충돌 횟수는 더 많아지고 여기가 더 큰 값을 갖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심화 문제 이제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심화 문제는요. 보일과 샤를을 합쳐봅니다. 아이들이 헷갈리게 합쳐놓습니다. 그럼 봐봐요. 선생님이 그림을 피스톤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는요. 보세요. 추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추가 2개 있어요. 여기는 추가 하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얘가 요렇게 변했고요. 얘가 요렇게 변한 거예요. 됐죠? 자, 보세요. 선생님이 요거를요, 입자를요, 여기는요, 이렇게 5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입자의 수 변해, 안 변해? 그치, 안 변해. 5개 똑같이 그려주는 거야. 아이고, 더 커지면 안 되지? 크기 똑같이 한 상태로 5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얘를 몇 cm로 표현할 거냐면, 1cm로 표현을 할 거야. 요건 1cm로 표현했대. 자, 여러분, 요거 화살표 보시면,
추가 요거 하나였는데 요건 몇 개야? 추가? 그렇지, 2개죠. 그럼 이건 뭘 키운 거야? 그렇지, 압력을 키운 거야. 압력을 키운 거네? 그러면 이 화살표의 길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똑같이 1cm로 만들어주세요. 움직임이 어떤 거니까? 그렇지, 움직임이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든 거야? 얘는 보일의 법칙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일의 법칙으로.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얘는요 왜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압력이 커져서.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작아집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대기압이 1기압이에요. 요 추가요 선생님 마음대로 1기압이라고 볼게요. 그랬더니 이 부피가 6리터였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대기압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 대기압은 1기압이고요. 요것도 1기압, 요것도 1기압이면 모두 몇 기압이야? 3기압이죠. 그럼 얘 부피 얼마야? 자, 여기 2기압일 때 6이었으니까 6이 12. 그러면 여기는 1, 3기압이네? 그러면 3 얼마가 12? 그렇지, 4. 그래서 여기는 4리터가 될 거야. 됐죠? 그럼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걸까요? 자, 보시면 여기 추가 하나였는데 여기도 추가 하나죠. 그럼 압력이 일정한데 왜 부피가 커졌죠? 그렇지, 온도를 올려준 거야. 그러면 여기 1cm 그리면 얘는 몇 cm 그려? 1cm보다 훨씬 길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건 무슨 법칙? 그렇지, 샤를의 법칙이야. 샤를의 법칙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온도를 올리니까 어떻게 되는구나? 그렇지, 부피를 키우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에 관련된 얘를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비행기요. 비행기 안에서는요, 과자 봉지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 압력이 커져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를 얘기할 거면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주사기요. 주사기에다가 작은 풍선을 넣어요. 작은 풍선을 넣고 앞에를 막은 상태에서 제가 얘를요, 잡아 당기면 얘가 커져요. 얘를 누를 거야. 누르면 압력이 어떻게 되지? 그렇지, 커지지. 압력이 커지지. 그랬더니 얘 부피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작아지는 거를 여러분 보실 거예요. 누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 알고 가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찌그러진 탁구공 생각하시면 되죠? 찌그러진 탁구공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뜨거운 물에 넣는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요런 거를 얘로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